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고 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비사업용인 경우는 비사업용 드론 같은 경우 이제 2kg 이상인 경우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비행장치에 대해서 이제 종류라든가 모델명, 뭐 중량, 자체 중량,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고요. 소유자 항목에는 이제 소유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고, 사업용의 경우는 이제 보험이 가입이 됐냐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 뭐 정면, 측면, 그 다음에 재원표, 이런 첨부 파일 같은 것들을 업로드해서 비행장치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행장치가 신고가 완료되면 이제 뭐 신고 대상인 경우 신고가 완료돼서 번호가 나오면 그걸 출력을 해서 이제 드론에 붙여야 되겠죠. 붙이고 나시면 이제 비행을 하시려면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되죠. 물론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관제권이나 비행금지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제 150m 이하로는 자유롭게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지역을 비행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비행 승인 신청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시는데, 민원 신청에서 비행 승인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비행 승인 신청이 필요한 구역을 비행하고자 할 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주중에는 이제 구미에 있는 금호공대에 있고 주말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 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을 어디서 할지 모르니까 주중에는 학교에서 하고 주말에는 제가 사는 지역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두 군데 지역을 다 비행 승인을 해놨습니다. 해당 지역, 제가 비행 승인 신청하는 지역은 비행 승인 신청이 필요 없는 지역이지만 저는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될까봐 예방차원에서 비행 승인 신청을 합니다. 여기 이제 비행 계획 칸에 보면 비행 기간, 그다음에 목적, 방식, 비행하는 구역의 주소, 좌표, 반경 얼마, 고도 얼마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하시고요. 비행장치 종류에는 이제 비행장치 칸에는 이제 종류, 신고를 하시다면 신고 번호, 모델명, 제작자 규격, 중량, 소유자, 안전성 인증 번호, 보험가 이용 이런 것들 많이 적는데, 뭐 필요하신 사항은 다 적으셔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셨으면 신고 번호 적으실 필요는 없고, 조종자에는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그 다음에 자격 번호 입력하시고, 첨부 파일에다가는 사진이나 재원표, 안전성 인증 신고서, 뭐 각종 증명서, 조종자 같은 경우 조종 증명서 같은 것을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한 번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내용이 저장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저장된 거를 불러다가 필요한 내용만 수정해서 비행 신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 한 번 하는 게 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다섯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특별비행이라면 이제 야간이나 가시권 밖비행,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행을 하는 것이 가시권 비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특별비행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특별비행 신청도 마찬가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 민원 신청에서 특별비행 신청을 합니다. 요거 마찬가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야간 비행을 해야 되는지 가시권 밖을 비행해야 되는지 요런 경우하면 특별비행 신청을 합니다. 여기 신청인, 비행 계획, 그 다음에 비행장치는 앞에서 했던 비행 승인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조종자 성명, 첨부 파일을 넣는데, 첨부 파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야간 비행을 해도 좋다, 혹은 가시권 밖 장거리 비행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은 기체지만 이 특별비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에다가는 안전성 인증서를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별비행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비행 승인 신청을 받은 거다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별비행 승인 신청을 해서 특별비행 승인을 신청해서 받으셨다고 하도 비행 승인 신청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항공 촬영. 그러니까 비행 승인 신청은 필요 없는 지역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항공 촬영은 비행 승인과 또 별개로 비행 승인은 안 받았더라도 항공 촬영 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닌데, 제가 주중에는 구미에 있고 주말에는 따지기가 아닌데 비행 승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공 촬영, 항공사진 촬영한 거는 반드시 신청해 놓습니다. 이것도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하는데, 만약에 비행 승인 신청이 필요한 지역에서 비행 승인 신청을 받으려면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비행 승인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는 비행 승인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항공사진 촬영 신청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신청인, 그 다음에 여기는 촬영 계획이 들어가요. 촬영 기간, 대부분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한 달로 1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물 어디를 찍을 것이냐, 그다음에 촬영 용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촬영 용도는 이게 레저용이냐 뭐 이런 거 선택하는 칸이 있고, 촬영하는 구역의 주소, 좌표, 반경, 고도, 뭐 항속거리 이런 거 다 하는데 이걸 지도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촬영 구역의 좌표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도 되지만 거기 보시면 지도가 같이 뜨기 때문에 지도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비행 장치는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데 단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촬영 구분에서 청사진이냐 정사진이냐 동영상이냐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사진의 용도, 촬영 장비 종류 이런 것들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 조종사 해당 사항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 장치 혹은 항공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발행한 항공 촬영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준수해서 촬영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항공 촬영 허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촬영업체, 개인, 그 다음에 지역 책임부대에다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용토에서는 항공 촬영하시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 시설 보시는 것처럼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함,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그 다음에 군수산업시설 같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이나 지역은 항공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공 촬영 허가 기간은 일반 업체나 개인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고요. 국가보안시설 관련 기관 같은 경우는 2년. 학교 운동장 내에서 촬영하고자 할 때는 이것도 1년 이내까지 허가를 해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항공 촬영 허가란 비행 승인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행하고자 하는 게, 저 같은 경우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이 비행 승인은 필요 없는 지역이지만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는 항공 촬영 승인은 1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개월 단위. 그래서 매달 저는 한 말일쯤에, 말이나 20일 하순에 이제 그 다음 달 비행을 위해서 항공 촬영 허가를 반드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 촬영 승인 같은 경우는 요 업무를 책임진 책임대가 따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내가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딘가를 확인하시면 이거를 관할하는 책임부대가 어디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사항을 전화로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보통 촬영 승인이 나면 이제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승인이 났다고 뜨는데, 거기 들어가보면 보통 촬영 2, 3일 전에 책임부대에 연락을 하고 보안 조치를 받은 후에 비행 촬영하시라 이렇게 이제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사는 구미 지역과 주중에 거주하는 구미 지역과 주말에 사는 타 지역의 항공사진 촬영과 신청을 했던 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행 계획이나 촬영 계획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되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표나 이런 것들을 뭐 실제로 써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제 좌표를 제가 사는 아파트나 학교가 좌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딱 클릭을 하면, 지점을 클릭을 하면 이제 좌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공 촬영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나 혹은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국가보안시설, 이제 구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방산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제 본인이 촬영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이제 촬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하셔서 비행을 하셔야고, 꼭 사진 촬영, 비행 승인을 안 받으시더라도 항공 사진 촬영허가는 반드시 받고서 비행하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비행 드론을 가지고 직접 비행하는 걸 보여드리던가, 아니면 다른 강의를 하고 실제 비행하는 시연은 다른 차수에서 다른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강 드론 비행 촬영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